이슈의 피플 2부 막 문을 열었습니다. 엄선한 뉴스 김인선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마다 찾아오시는 네. 엄선한 뉴스. 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일본과 미국을 순차적으로 방문할 예정이죠? 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23일, 그러니까 내일 오전에 출국해서 5박 6일 동안 일본과 미국을 순차적으로 방문합니다. 네. 당일 일정부터 시작하는 이재명 대통령은 도착 당일 제1동포 오찬 간담회를 열고요. 오후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만나서 한일 정상회담과 만찬을 가질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다음 날인 24일 오전엔 일본 의회 주요 인사들과 만나고 당일 오후 일본을 떠나 미국으로 출발하는 일정인데요. 네. 이재명 대통령 내외는 현지 시간으로 24일 오후에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네. 방미 일정은 재미동포 만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25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 일정인데요. 회담을 통해 지난달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 그리고 한미 동맹 현대화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럼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누가 함께 하게 됩니까? 네. 주미대사로 내정된 강경화 전 외교장관이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수행을 하고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도 함께합니다. 이렇게 안보 경제 컨트롤 타워를 모두 대동하기로 한 걸 보면 상호 관세로 촉발된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 전 분야를 아우르는 올인 전략을 펼치겠다는 의도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해서 15개 기업 경제사절단도 동행한다고 하는데요. 이 대통령은 26일 워싱턴 DC에서 필라델피아로 이동해 한화 필리 조선소를 시찰한 후 귀국길에 올라서 한국 시간으로는 28일 새벽에 서울에 도착하는 것으로 순방 일정은 마무리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미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의제 조율을 위해서 어제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일 정상회담 배석을 건너뛰고 미국행을 택하면서 한미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긴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요.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조 장관의 방미는 전날 급히 결정됐다고 합니다. 조 장관은 북미 국장 등 최소 인원만 동행해서 워싱턴까지 직항편을 이용하지 않고 경유 비행편을 탔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미국행이 촉박하게 결정된 것 같습니다. 조 현 장관은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회동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조율 중이라고 해요. 외교장관이 정상회담을 불과 며칠 앞두고 현지에서 막판 협의에 나서는 사례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조 장관이 지난달 31일에 가졌던 첫 한미 외교장관 회담 때 협의가 좀 충분치 않았던 것 같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현 외교부 장관의 23일 한일 정상회담 배석 불가능이 굉장히 이제 큰 뉴스로 다뤄지고 있는 만큼 어쨌든 양국 간 모두 좀 좋은 정상회담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인데요.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외국인 토지 거래 허가 제도를 도입한다고요? 네. 정부가 외국인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한다고 밝혔는데요. 서울 전 지역과 경기 지역 23개 시군 그리고 인천 7개 자치구가 해당됩니다. 서울과 인천에서 군사지역 등을 제외한 일반 지역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정부의 이번 조치로 주택거래 규제를 둘러싼 내국인 역차별 논란은 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는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지정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럼 정부 시책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외국인이 서울과 인천, 경기도 그러니까 수도권 주요 지역에 이제 부동산을 사려면 사전에 시군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주택의 경우엔 2년간 실거주 의무도 부과했는데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모두 해당됩니다. 외국인의 범위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 외국 법인, 그리고 외국 정부 등이 포함되는데요. 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지역에 입주해야 하고요.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네. 근데 이번 규제에 말이죠. 거주용 오피스텔은 제외가 됐는데 그러면 혹시 이 고가의 오피스텔을 또 매입하는 외국인들이 등장하는 거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추가 규제 가능성은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무엇보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거래량이나 금액이 현재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고 주택으로도 분류가 되지 않아서 네.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외국인의 자금 조달 계획과 입증 자료 제출 의무를 확대할 예정인데요. 네. 외국인의 자금 출처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 계획 내용에 해외 자금 출처와 체류 자격을 알 수 있는 비자 유형 등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법원이 티몬의 회생 절차를 종결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최대 위기에 몰렸던 티몬이 회생 절차를 종결하면서 정상 영업을 가동할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 오전 서울회생법원 회생 3부는 티몬의 기업 회생 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지난해 7월 기업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지 1년여 만입니다. 티몬은 이번 결정으로 다시 서비스 정상화에 탄력을 받게 됐는데요. 티몬을 인수한 새벽 배송 전문 기업이죠. 오아시스 마켓의 본격 경영으로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청년 세대의 노후 불안을 덜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내놨다고 하는데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청년들의 첫 국민연금을 정부가 내주겠다는 정책입니다. 네.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제도인데요. 네. 보건복지부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늘 2027년부터 18세부터 26세 사이 청년이 국민연금에 처음 가입할 때 신청을 하면 3개월치 보험료를 지원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작되는 해에 만 18세가 되는 청년 약 45만 1천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예. 만약에 18세 이전에 국민연금에 이미 가입을 했거나 26세까지 지원을 신청하지 않는 청년에게는 직권으로 3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방안도 포함이 됐습니다. 네, 정부가 이렇게 청년층을 배려하는 정책을 시행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청년층의 낮은 연금 가입률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18세에서 24세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4.3%에 불과한데요. 20대 전체로 범위를 넓혀도 35% 수준으로 OECD 평균 80%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네. 대학 진학, 군복무, 취업난 등으로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청년층 조기 가입을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이렇게 하면서도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등 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조언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게 청년들이라면 군대를 다 가야 하니까 이 공백 기간 어떻게 좀 정부가 메워줄지 그런 얘기군요. 자, 정말 이 정부의 이번 조치가 청년 세대의 연금 신뢰 회복과 튼튼한 노후 안전망의 구축에 전환점이 될지 참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인데 사기 수배자가 담배꽁초에 덜미 잡혔다? 이게 무슨 얘기죠? 네, 지난 20일 오전이죠. 무단 투기를 단속하던 경찰이 담배꽁초를 버리다가 황급히 도망가는 한 남성 A씨를 붙잡았다고 하는데요. A씨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의 말에 한 번만 봐주세요. 돈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자꾸만 택시를 타려고 했다고 해요. 경찰은 그 모습을 수상하게 여겼고 A씨를 제지한 후에 신변을 확인해 봤더니 폭행과 사기 등 총 10건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였습니다. A씨는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 가상화폐 사기로 1,300여 명으로부터 177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었고요. 또 2020년부터 약 5년간 도피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거된 거죠. 이야, 담배꽁초 하나 버리다가 170억 원대 사기 수배자가 잡혔다는 소식까지.
아주 다양한 뉴스, 아주 엄선한 뉴스 잘 들었습니다. 네. 자, 마지막입니다. 엄선한 퀴즈 주셔야죠. 네, 오늘의 엄선한 퀴즈입니다. 요즘 노후를 위해 연금뿐만이 아니라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MZ 청년층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 그 시절 어린이들도 이것으로 작은 돈을 모으는 습관을 들이곤 했습니다. 네. 용돈을 받을 때마다 꼬깃꼬깃 접어 넣어두기도 했고요. 네. 동전을 넣을 때면 땡그랑 딸깍 여러 가지 네. 예쁜 소리가 나서 네. 재미도 있었어요. 네. 특히 돼지 모양이 참 많았어요. 땡땡땡. 정답은 뭘까요? 땡땡땡. 돼지 모양의 땡땡땡. 네. 힌트 요정 오늘 겸업인데 네. 참 어려워서 네. 제가 오늘은 그냥 어떤 힌트를 주실 어울리지 건가요? 않게 네. 제가 노래를 한 곡 불러야 되겠습니다. 노래를 한 곡 불러야 되는데 이게 이 나이 든 사람이 동요를 부르려니까 영 어색하긴 하지만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힌트를 위해서 제가 네. 과감하게 불러보겠습니다. 이거 뭐 반주 없어도 되니까. 네네. 땡그랑 한 푼, 땡그랑 두 푼, 벙어리 땡땡땡이 아이 무거워. 아하하하 우리는 착한 어린이 아껴 쓰며 저축하는 알뜰한 어린이. 라는 노래가 1970년대에 있어서. 근데 이 노래 아시는 것 같아? 많이 들어. 아니 근데 이걸 아시면은 조금 이게 조금 이제 연식이 조금 여기까지. 자, 오늘 엄선한 뉴스 잘 들었습니다. 엄선한 뉴스에 김인선 씨였습니다. 그래도 정답은 어디로 보내주셔야 되는지 알려주시죠. 그거 알려주고. 역시 할 일 다 하시는구나. 네. 퀴즈 정답은 말이죠. 네. 샵 0945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보내시면 되고요. 유튜브 실시간 댓글과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댓글 창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네. 자, 그러면 김인선 씨 보내드리기 전에 노래까지 소개할게요. 네. 퀴즈 보내주시는 동안 들을 노래는 아바의 머니입니다. 머니 해도 머니가 제일 좋아. 네. 머니를 담을 수 있는 그거를 꼭 정답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